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일본 안의 북한,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조총련이라고 부르죠.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라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 두음 법칙을 사용하지 않는 북한 문화어를 사용하는 북한을 추종하는 단체입니다. 그럼 차이나타운처럼 LA의 코리아타운처럼 북한의 인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만든 김씨타운 정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줄여 조총련은 북한을 지지하는 제2조선인 단체이며 제2조선인의 거주, 직업, 재산과 언론, 출판 등 권익 옹호와 자유를 옹호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광복 당시 혹은 그 후에 일본에 건너가 살고 있는 자유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아니기에 굳이 북한을 지지하고 따를 필요가 없는데 일본에 살면서 북한의 현실을 보고 듣고 있음에도 북한을 찬양하는 이들이죠. 참고로 민단이라고 제1본 대한민국 민단이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민단은 조총련과 같이 광복 이후에 생긴 단체인데 이곳은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단체이죠.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제일 한국인 단체입니다. 북한은 일본과 국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사관도 없는데 조총련은 일본 내 대사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실제로 비자나 여권의 대리 발급 업무도 하고 있으며 제2조선인이 북한에 건너가거나 일본 사람이 여행을 할 때도 조총련 중앙본부를 통해 신청을 하는 창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법인이 아닌 그저 단체에 불과하고 대사관도 아니며 애초에 국민들에게 북한으로의 도항을 자제하도록 당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죠. 조총련 중앙 홈페이지가 접속이 차단돼서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조총련은 일본 국내 지부나 유사 단체가 걷어들이는 회비, 수익금, 그리고 북한에서 보내는 각종 사업, 교육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돈 세탁, 그러니까 반대로 북한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로로 쓰이기도 했죠. 실제로 한국 외교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일성은 1957년에서 1984년까지 총 3,5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조총련으로 송금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7, 80년대에는 북한 공작원이 많은 일본인을 포섭했고 50만 명이 넘는 북한 사람이 돌아다니며 일본 안에 작은 북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일본 안에 작은 북한, 조총련의 기여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 수천 명에 불과했던 제1조선인, 그러니까 제1동포는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당시 230만 명에 이르게 되었죠. 전쟁은 끝났지만 일본에 터전도 있었고 돌아갈 비용도 부담되었습니다. 조선인들의 귀국길은 순탄치 않았고 60만 명의 조선인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본에 잔류하게 되죠. 이렇게 일본에 남게 된 제1조선인들은 모여서 조직을 결성하게 됩니다. 제류조선인 대책위원회, 제1본 조선인 민거, 류동맹 등 조직은 300여 개가 넘었는데 조직이 너무 많다 보니 중구난방이었죠. 중구난방인 조직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1945년 9월 제2조선인연맹 중앙준비위원회가 결성됩니다. 한 달 뒤 제2조선인연맹 조련이 탄생하죠. 초기 조련은 정치색을 띠지 않고 주로 귀환절차 돕기, 생활상담 등 제2조선인의 생활을 돕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일본 공산당 조선인 간부들이 조련에 간섭하기 시작하자 점차 공산주의의 성격을 보이기 시작하죠. 좌익이 주도하는 조련은 점차 과격해졌고 무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일본 내 조선인의 이미지는 개판이 되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조련의 구성원들은 주로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전체적으로 과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많았거든요. 흔히 말하는 노가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빠친코를 운영한다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이었죠. 조련이 조선인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데다 공산주의 세력이 되어버리자 우익제일 한국인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제1본 조선 거류 민당과 같은 이탈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련이 워낙 세가 크다 보니 사람들은 조련으로 많이 몰렸죠. 당시는 인연 갈등이 심한 시기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성장한 조련은 한때 회원수가 40만 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하지만 폭력주의 단체로 낙인되었기에 1949년 일본 정부는 해산명령을 내리죠. 그렇게 조련은 해산됩니다. 하지만 단체는 다시 만들면 그만이죠. 북한을 지지하는 제1조선인들은 1950년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미국을 적대시하며 북한과 긴밀히 연계할 것을 원칙으로 일본 공산당이 직접 지도하는 조국 방위대와 북한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일본 공산당과는 거리를 두는 제1조선통일민주전선 민전으로 다시 탄생합니다. 조련을 계승하고 후에 조총련으로 이어지는 민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사수한다는 친북적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고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일본 공산당은 우리 편이냐 북한 편이냐 태도를 확실히 할 것을 요구했죠. 민전은 북한 편이었습니다. 민전은 일본 공산당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선택하고 민전을 해산시킨 후 1955년 5월 북한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인물인 한덕수를 중심으로 제2조선 총연합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조총련은 북한 해외 공작기지 역할을 하며 각종 활동을 펼쳤죠. 조총련은 한때 제2조선인의 80%를 구성원으로 둘 만큼 크게 번창했습니다. 전성기였던 1960년대 구성원은 50만 명을 달성했고 조총련 산하의 조선은행 신용조합은 180개 지점과 2조 5천억 엔의 수신고를 기록하며 북한의 돈줄 역할을 제대로 했죠. 북한의 해외 거점인 만큼 조총련
조총련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는 민족 교육이었습니다. 일본 곳곳에 150개가 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짓고 도쿄 인근의 최고 교육기관인 조선대학교까지 설립했죠. 재학생은 6만 명에 달했고요. 열시와 차별 속에 살아가던 제1조선인들에게 일본 내에서 자신들의 조직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더 많아졌고 북한과 조총련은 북송 사업을 전개하죠. 김일성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었지만 조총련이 커진 결정적 요인은 북송 사업이었습니다. 북송 사업이란 일본과 북한이 맺은 제1교포 북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59년부터 25년간 일본인 6,839명을 포함한 제1조선인 94,340명을 입국시킨 일을 말하죠. 말만 들어보면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현실은 9만 명이 넘는 사람을 생지옥으로 밀어넣은 현대판 노예화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때 북송된 일본인은 북한의 공산주의를 강력하게 지지하거나 대부분은 한일 혼혈로 태어난 아이들이었죠. 일본이 이 사업을 함께 추진했던 이유는 제1조선인을 가난하고 범죄율이 높은 사회 불만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언론과 적십자사까지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죠. 심지어 북조선 청국론까지 돌 정도였습니다. 궁핍하게 차별받으며 살아가던 제1조선인들은 주저없이 북송선에 올랐고 남한의 결사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송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하지만 조총련은 북한의 현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그리고 한국이 잘 살기 시작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965년 한국이 일본과 먼저 수교하면서 남한 국적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났죠. 북한의 역사를 채널에서 몇 번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씨 일가의 우상화 작업이 가속화되던 시기는 김정일 때부터입니다. 김정일 시기 김씨 일가에 대한 과도한 우상화 교육도 이탈에 가속화시켰죠. 이 와중에 북한의 경제도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조총련은 오냐오냐 지원만 받다가 애국송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보내줘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1990년대에 들어 북한이 핵개발에 나서고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조총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점점 커져만 갔고 입지는 더욱 좁아졌죠. 쇠퇴일로에 있던 조총련은 2001년 산하금융기관 조선은행이 600억엔의 부채를 남기고 파산하고 같은 해 한독수 의장까지 사망하면서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죠. 전성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조총련은 현재도 북한계 제2조선인 단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 공안조사청이 처음으로 조총련 규모를 파악한 2016년 기준 7만 명으로 추정되었죠. 꽤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은 내부에서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여전히 조총련을 지지하는 부모 세대와 현실을 알고 제발 부모들이 조총련과 북한의 세뇌에서 나오길 바라는 자식 세대의 갈등으로 인해 가정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를 보는 것 같네요. 진짜 웃긴 건 북한의 대우이죠. 외국에서 북한을 지지하고 힘쓰는 이들을 북한에서는 어떻게 대할까요? 북한으로 귀화하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일단 북한 외부에 그것도 선진국인 일본을 겪고 온 이들은 북한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자칫하면 체제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이니까요. 거기다 일반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차별합니다. 몇 달 전에 다루었던 영상인 첩의 자식 김정은 편에서 째뽀라는 단어가 나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김정은의 어머니는 앞에서 나왔던 제2조선인 북송 사업 때 북한으로 건너온 여인이죠. 북한의 공식 기록에는 북제주군 출신으로 적혀있는데 출신지를 바꾼 이유가 북한에서 제1교포는 적대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째뽀는 제1교포를 비하하여 표현한 단어이죠. 이런 취급까지 받으며 왜 그들은 아직도 북한을 추종하는 걸까요? 세뇌란 살아온 행적이란 과거란 보고 들은 것들이란 생각보다 개인에게 훨씬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일까요? 일본 안의 북한 조총련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